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비즈니스의 명운을 가르는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실 때 아직도 그 마케터의 개인적인 감이나 직관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실 수십억 원의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고객을 앱으로 데려오고도 방금 금융사기 피해를 접수한 고객한테 막 해외여행 할인 쿠폰을 보내는 그런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그 고객을 영원히 잃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당장 그 과거의 주먹구구식 방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마케팅은 이제 직관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통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밀하게 해부할 분석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짚고 있죠. 바로 AI 시대, 핀테크 온라인 마케팅 제7장 AI 마케팅 기술, 즉 마테크와 툴킷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목적을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선언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술이 화려하다, 좋다 이런 표면만 핥고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치명적인 규제 위반이나 보안 붕괴, 그리고 맹목적 도구 의존이라는 부정적 리스크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칠 거고요. 나아가서 이 거대하고 위험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단호한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오늘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마테크의 본질부터 정의하고 넘어가죠. 대체 이 마테크가 뭡니까? 마테크는 마케팅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의 기획, 실행, 분석 전반을 지휘하는 거대한 운영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테크 산업은 태생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생태계잖아요. 소수의 인력으로 막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운용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치솟는 고객 획득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하려면 마케팅 자체가 기술로 무장되어야만 비즈니스의 물리적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과거 마케터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엑셀 데이터 추출이나 무슨 이메일 발송을 그냥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수준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이 거대한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4대 핵심 모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분해해 주십시오. 4대 핵심 모듈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제1모듈은 CRM,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도구가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쓰이는데요. 핀테크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는 신규 가입 시점이 아니라 가입 후래, 얼마나 오랫동안 자사 금융상품을 이용하는가? 그 장기 유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 모음이나 주소록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이 최초 가입한 시점부터 어떤 불만을 제기했는지, 또 어떤 대출 상품을 조회했는지 이 모든 이력을 낱낱이 기록해서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의 중앙 메모리 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중앙 메모리 뱅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마케팅 부서나 세일즈 부서, 고객센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일 텐데요. 제2모듈이 바로 그 통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까?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제2모듈이 CDP, 고객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조직 내부에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른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걸 완벽하게 파괴하는 핵심 모듈입니다. 마케팅 부서는 웹사이트 방문 기록만 보고 고객센터는 콜센터 녹취 기록만 보는 그런 단절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CDP는 그 격리된 벽을 부수고 중간에서 완벽한 번역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신용대출 상품을 20분간 검색하다가 이탈한 아이디 123번 유저하고 오후 2시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앱 속보에 불만을 터뜨린 고객이 정확히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하나의 통합된 타겟 프로필을 생성해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딱 맞췄다면 그 다음 제3모듈인 마케팅 자동화는 이 프로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는 무기인 셈입니까? 제3모듈인 마케팅 자동화는 행동을 실행하는 트리거입니다. 브레이즈나 이터러블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서 행동 루프를 만드는 건데요. CDP가 통합된 프로필을 딱 넘겨주면 자동화 도구는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된 고객 여정 시나리오에 따라서 인간의 개입 없이 아주 적시적소의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특정 고객 계좌에서 평소 패턴과 다른 거액이 갑자기 이체되었을 때 마케터가 다음날 출근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10분 내에 피싱 사기 경고나 자산 보호 안내 메시지를 무인 발송하는 구조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수백만 명의 고객을 마치 1대1로 전담 마크하듯이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그럼 제3 모듈인 분석 및 리포팅 시스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4, 즉 GA4나 앰플리튜드 같은 분석 도구들이 단순히 어제 우리 앱에 몇 명이 접속했는지 그 과거 성적표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걸 마테크의 혁신이라 부를 순 없을 텐데요. 구체적인 차별점이 뭡니까? 과거의 분석 도구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백미러였다면 제4모듈인 현대의 분석 및 리포팅 도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마케팅의 전두엽입니다. 단순히 웹사이트 방문자가 100명이다 이런 숫자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대출 약관 페이지까지 도달했는데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 한 3분간 머뭇거린 고객들의 미세한 행동 발자국 이런 것도 다 추적합니까? 전부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 패턴을 보인 고객의 80%가 이틀 내에 앱을 삭제한다는 이탈 퍼널까지 분석해내는 거죠. 과거의 성과 측정을 넘어서 고객의 미래 이탈 확률까지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본과 인력이 철저히 부족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4대 모듈을 동시에 전부 구매해서 세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할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모듈의 도입을 미루더라도 무조건 제2모듈인 CDP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뼈대인 CDP가 없으면 나머지 시스템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이거든요. 데이터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제3모듈인 자동화 도구만 엄청 비싸게 도입해봤자 사고만 터지겠군요. 앱 접속 오류로 분노해서 막 탈퇴 버튼을 찾고 있는 고객한테 친구 초대 이벤트 푸시 알림을 보내는 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파편화된 발자국을 하나로 끄림해서 통합된 프로필을 만드는 작업, 이게 모든 마테크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뼈대가 잡혔다 치고요. 여기에 결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파괴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테크의 진화 속도를 보면 인간 마케터의 물리적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요. 챗 GPT로 맞춤형 이메일 카피 쓰고 미드저니로 배너 이미지 양산하고 퍼플렉시티 활용해서 방대한 시장 리서치를 초고속으로 끝냅니다. 과거 마케팅팀이 회의실에 모여서 수일에 걸쳐 기획하고 디자인하던 작업이 단 몇 초 만에 처리되는 시대가 온 거죠. 실무의 물리적 소요 시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혁신적 효율성입니다. 생산의 속도와 정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니까 제작 비용은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거 실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 아닙니까?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생산성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도구들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런데 핀테크 산업은 금융당국의 촘촘하고 숨막히는 규제를 받는 특수한 영역이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한대의 속도로 쏟아내는 마케팅 콘텐츠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치명적인 위험성, 이건 어떻게 통제합니까? 기술의 속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함정입니다. 인공지능을 그냥 빈 도화지 상태로 방치해서 자유롭게 카피를 쓰게 내버려두면 엄청난 법적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통제된 학습입니다. 엄격한 법률적 심의 기준, 과거의 과징금 부과 사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인공지능한테 집중적으로 선행학습시켜야 합니다. 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최고, 무조건, 절대, 확정 이런 단어를 생성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정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결합해야 하는 거죠. 법률적 오류가 철저히 배제된 안전한 템플릿 형태의 콘텐츠만을 자동 양산하도록 일종의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거군요. 규제 리스크를 그렇게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단순한 콘텐츠 제작 도구를 넘어서 기업 최상위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휘하는 전략적 거시도구로도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그 5대 거시 환경 레이더입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손발의 역할을 넘어서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5대 거시 환경 레이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간이 모두 읽어낼 수 없는 방대한 글로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통합 분석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분야의 데이터 말이군요. 이 5대 레이더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만들어내는 과정, 시청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예시 하나 제시해 주시죠. 인공지능은 정치적 데이터 보안 규제 동향,
경제적, 글로벌 금리 변동 추이, 또 사회적, 세대별 소비 트렌드 변화, 문화적 ESG 경영 담론, 경쟁사의 최신 기술 현황을 쉴 새 없이 스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 데이터에서 특정 국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조짐이 실시간 뉴스로 감지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대출 마케팅 예산을 줄이겠군요. 인공지능 레이더가 즉각적으로 대출 상품 마케팅 예산을 축소하고 반대로 고금리 파킹 통장 예산 배정을 늘리라는 시그널을 의사결정권자의 대시보드에 딱 띄워주는 겁니다. 선제적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 홍수 속에서 개별 고객이 진짜 원하는 욕망을 식별해내는 이른바 인지 엔진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단순한 클릭 데이터만으로 인간의 내면을 분석한다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행동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타겟 메시지를 도출하는 이 인지 엔진의 역할이 마테크 고도화의 핵심인데요. 수백만 명의 복잡한 피드백과 행동 데이터를 인공지능 인지 엔진에 촥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과정에서 놀라운 분류가 일어납니다. 고객의 행동이 기본적 금융 니즈와 감성적 욕구로 명확히 분리되거든요. 전자는 금융 사기로부터의 안전, 철저한 보안, 자산 보호 같은 거고요. 후자는 앱 사용의 간편함, 재미, 그리고 프리미엄 혜택을 통한 사회적 지위 같은 겁니다. 아니, 앱 내에서의 단순한 조회 기록만으로 특정 고객이 보안을 원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라는 감성적 욕구를 원하는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판별해낸다는 건가요? 고객이 프리미엄 카드 발급 페이지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VIP 공항 라운지 혜택 메뉴에서 3배 이상 오래 머무는 행동 데이터를 인지 엔진이 딱 포착합니다. 반면 다른 고객은 이중보안 설정 페이지를 확인하고 예금자 보호 약관을 아주 꼼꼼히 읽죠. 그래서 첫 번째 고객한테는 이자율 1% 우대라는 이성적 메시지 대신에 상위 1%만 누리는 혜택, 이런 감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군요. 그 정교한 세분화를 실행하는 겁니다. 반면 후자에게는 국가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 적용이라는 안전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거고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기술의 화려한 긍정적 시각을 충분히 해부했으니까 이제 치명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 시각, 이른바 레드존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마테크 도입 이면에 도사리는 법률적, 보안적 위협의 실체는 도대체 뭡니까? 확장성과 효율성에만 너무 취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망을 놓치는 치명적인 오류들이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루프를 돌리려고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마케팅 목적 별도 동의 절차를 누락하는 행위가 아주 대표적이죠. 글로벌 기업에 그 수준 높은 외부 클라우드 CDP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고객 데이터의 국외 이전 신고를 누락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 없는 과도한 정보까지 막 수집하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위반도 심각한 레드존에 속합니다. 자본과 법무팀 인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기술의 화려함에만 취해서 이 레드존 규제들을 방치한다면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단순한 시정 조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규제 당국에 의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앱스토어에서의 서비스 전면 중단 조치는 기본이고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대표이사의 형사처벌까지 발생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학습한 출력물을 검정 없이 상업적 마케팅에 사용했다가 글로벌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네요. 기술의 확장성이 오히려 기업의 목을 조르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외부적인 규제 위협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기술 시스템만 맹신할 때 벌어지는 이른바 게임 오버 시나리오도 경고하셨잖아요. 맹목적 도구 의존이 만드는 3가지 치명적 함정, 이거 비판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기술은 완벽할지 모르나 인간이 이를 오용할 때 발생하는 3가지 함정입니다. 함정 1은 전략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화려한 마테크 시스템을 도입해 놓으니까 마케팅의 본질인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깊은 고민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냥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송해 주니까 타겟도 목적도 불분명한 무의미한 스팸성 캠페인만 기계적으로 막 대량 양산하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함정 2는 뭡니까? 맹목적 자동화 의존입니까? 시스템이 스스로 알아서 잘 작동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알고리즘이 발생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인간이 완전히 방치하는 현상입니다. 알고리즘 분류 기준에 미세한 오류가 생겨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령의 은퇴자한테 초고 위험 파생 상품 가입을 지속적으로 자동 권유하고 있어도 모른다는 건가요? 인간 마케터는 시스템을 맹신해서 전혀 모니터링을 안 하는 거죠.
결국 대규모 고객 민원 터지고 금융감독기관 조사까지 맡고 나서야 기계의 폭주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마지막 함정 3. 분석 만능주의에 빠지는 현상이라는 건 의사결정권자가 실행은 안 하고 시스템 대시보드만 쳐다보며 위안을 놓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까? 최고 경영진이 끝없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 화려한 분석 대시보드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병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모일 때까지 100% 완벽한 타이밍과 절대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지시를 미루면서 분석만 거듭하는 거죠. 최고급 페라리 엔진을 장착해놓고 계기판 숫자만 분석하느라 정작 엑셀을 밟지 못하는 거네요. 정작 시장에서의 캠페인 실행 속도는 수작업하던 과거보다 치명적으로 저하되는 아주 기막힌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 같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시스템이 스스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레이더로 거시 환경 분석하고 인지 엔진으로 고객 욕구 파악해서 시나리오대로 무인 발성까지 완벽히 수행한다면 결국 인간 마케터의 개입은 완전히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직의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처리하고 기계적 실행 속도를 극한으로 높이더라도 그 시스템을 향해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그것을 측정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건 철저히 인간의 전략적 판단 영역입니다. 마테크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수단이지 그 화려한 시스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방향타를 쥔 인간의 통제력과 비판적 사고가 상실되는 순간 마테크 시스템은 조직을 낭떠러지로 고속 질주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기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조직에 안전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어떤 구조적 준비가 필요합니까? 화려한 글로벌 툴을 무작정 결제하는 것보다 조직을 시스템에 맞게 개조하는 준비가 최우선입니다. 조직 중심의 마테크 도입 5단계 프로세스를 명확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 5단계를 하나씩 짚어보죠. 1단계는 뭡니까? 1단계는 목적의 정의입니다. 수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조직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신규 고객 획득 비용 절감인지 아니면 이탈하려는 기존 고객의 리텐션 강화인지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 없는 시스템은 고장난 나침반이니까요. 1단계에서 목적이 정의되었다면 시스템이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원재료를 다듬어야 할 텐데요. 2단계인 데이터 표준화가 왜 그토록 수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 지옥의 구간으로 불리는 겁니까? 데이터 표준화는 완벽한 기초공사거든요. 마케팅팀은 앱 설치를 다운로드라고 부르고 개발팀은 인스톨이라고 부르고 세일즈팀은 유임이라고 부릅니다. 각 부서가 각자의 언어로 데이터를 수집하던 방식을 하나의 엄격한 규칙으로 통일하고 태깅 구조로 싹 정비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 기초 정비 작업 없이 비싼 인공지능 도구만 연결해봐야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서 쓰레기 결과가 나오는 재앙만 발생합니다. 그럼 3단계인 툴 선정 단계입니다. 시중에 출시된 가장 화려하고 기능 많은 막 수십억 원짜리 글로벌 1등 도구를 무작정 선택하는 게 스타트업한테 왜 위험한 결정입니까? 조직의 수중을 직시해야 하니까요. 현재 우리 조직의 기초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과 그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내부 인력의 역량을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능이 탑재된 비싼 솔루션을 하와도 내부에서 세팅하고 활용할 전문가가 없다면 그건 일주일 만에 아무도 안 열어보는 비싼 짐덩어리로 전락합니다. 4단계 단계적 도입입니다. 모든 4대 핵심 모듈을 한 번에 일괄 구매해서 전사적으로 빅뱅 방식처럼 오픈해버리는 게 왜 치명적인 시스템 붕괴를 야기합니까? 조직의 거부감과 시스템 충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핵심 뼈대, 즉 CDP 모듈부터 우선 구축해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뼈대가 안정화된 후에 그 위에 이메일 자동화 도구를 붙이고 그 다음 인공지능 분석 도구로 연동을 확장하는 철저한 단계적 전개만이 실패를 막는다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5단계는 뭡니까? 전사교육이죠. 데이터 리터러시의 내재화가 이 전체 5단계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아무리 최첨단의 인공지능 대시보드랑 초정밀 예측 도구가 책상 위에 주어져도 조직 구성원들이 그 화면에 뜬 데이터를 스스로 읽고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해석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능력이 없다면 시스템은 단순한 숫자 표출기에 불과하거든요.
직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를 해독하는 능력이 내재화되지 않으면 시스템 도입은 완벽한 실패다. 결국 시스템의 수준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네요. 글로벌 무대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돌파하고 시스템을 완벽히 통제해서 성장을 이뤄낸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좀 증명해 주십시오. 도스, 레볼루트, 와이즈 같은 글로벌 핀테크 거인들의 공통된 성공 공식을 보시면 명확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화려한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데이터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고 그 후 마케팅 자동화 루프를 완성해서 인력을 효율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투입해 극한의 정밀한 개인화를 이루어내며 글로벌 시장으로 거침없이 확장해 나간 거군요. 마테크 시스템의 진화 단계를 자사 조직의 성장 단계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치시킨 아주 교과서적인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밀도 높게 진행된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도화된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조직체계 없이 핀테크 비즈니스의 생존과 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테크는 마케팅 부서에서 구독하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전체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강력한 심장이자 핵심 엔진입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핀테크 연구소 자료의 다음 주제죠. 제8장 차별화 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ESG 경영, 브랜드 혁신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실체를 심층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며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지금 당장 내리고 있는 그 수억 원짜리 중요한 결정들, 여전히 엑셀창 띄워놓고 마케터의 불안한 감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완벽하게 통제되는 시스템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 조직의 마케팅 엔진이 제대로 폭발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엔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